네, 미스터 진단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화로 또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유튜브, 네이버 TV 다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금산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5분 좀 뽑고 있어요. 맞아요. 예, 디스커버 로맨티시즘인가요? 뭐였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보내주신 분들 중에 진단하신 분들 중에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공연 티켓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네. 1부만이 아니라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팍팍 계속해서 끝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질문도 많이 좀 이제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을 좀 거의 안 했어요. 답을 못 들었죠 저희가. 그렇죠. 좀 이제 네. 김영일 전문가부터 좀 답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봤습니다. 좀 뒤로 미뤄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전문가께서는 이런 성장주,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성장주를 시장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이른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주목을 받는 이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많이 돌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뭐 환율도 계속해서 1290원 돌파를 하고 있고,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어떤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금 자체가 이제 많이 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돈이 몰리는 곳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성장주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이런 순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선이 주목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켜볼 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례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미래 먹거리로 로봇에 이어서 또 메타버스를 또 새롭게 낙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일전에 로봇주들이 삼성에서 좀 새롭게 먹거리를 낙점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큰 탄력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성장주들은 실적이 바탕이 된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현재 글로벌 동향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해주면서 수급이 강하게 쏠릴 때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상승이 나왔었던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UAM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의 수혜, 그다음에 뭐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수급이 이제 UAM 관련주들, 이제 기산텔레콤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이런 만큼 이제 이런 UAM 관련주들처럼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쏠려주면서 시장이 주목을 해줄 때 성장주들을 쳐다봐야 되지 지금 현재 어떤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투심이 좀 적극적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고 대금이 조금 활발하게 돌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아직 이 주목을 받지 못한 성장들을 조금은 이제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장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지켜볼 때 우리도 함께 보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이 성장주에 대한 접근은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단기 투자 정도, 이 정도까지 지금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좀 더 뒤에 좀 밀어놓고서 같이 시장과 함께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성장주 투자 전략, 지금 시기에 맞게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금산 전문가님 좀 들들 볶아볼게요.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까 전에 종목 진단해 주시면서 잠깐 좀 힌트를 주셨던 게 괜찮을 만한 종목을 추천을 좀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럼 저는 받겠습니다. 저는 네, 받을게요. 자, 전문가님 좀 괜찮은 업종 뭐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아마 수익 내기가 그렇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장의 성격하고요. 그다음 제가 대형주하고
중행주하고 소행주를 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하면 한 5분, 6분, 7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지금이 여러분들 금리 상승기입니다. 그 미국의 지금 중앙은행 그 기준금리가 1%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에 그 거래 대금이 10조입니다. 코스닥에 지금 거래 대금이 7조 2천억이에요. 너무나 지금 빈약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축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기에 그다음은 이런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고밸류 종목은 제외하세요.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PR이 40배, 50배, 60배, 70배, 80배, 90배, 100배 되는 그런 기업들을 다 제외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성장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요.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급락을 해버립니다. 오늘 보시면 넷마블 볼까요? 폭락해버리죠. 보세요. 오늘 넷마블 주가 한번 보시라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대폭락을 해버리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은 자산 가치가 있고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종목을 몇 종목을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 드리는 종목을 딱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한 분기 정도 딱 3개월 정도 한번 딱 가져가 보세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저는 수익이 저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봐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아라는 종목이 있죠. 빠르게 할게요. 기아. 이게 나와 있는 기아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올해 판매량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아 조정 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삼성물산 바닥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물산은 상사 부분하고 건설 부분에 자체 사업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유유가증권도 크지만 자체 사업에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T. 여러분들 이게 보면 KT라는 종목 1분기에 영업이익이요 6,200억이 나왔습니다. 원래 KT가 분기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온 적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KT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천억 이상 나왔어요. 월봉을 보시면 주가 바닥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DB하이텍 있죠. 실적이 올해 아마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또 매력적일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호주에 지금 가스전 2개를 투자한 그 가스전에서 지금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소행주 들어가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러분들 신세계 인터내셔널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저는 최고 종목이라고 봅니다.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봅니다. 차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 시간에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렸던 태강이라는 종목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태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해 아마 10년 만에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실적 플러스 자회사 HYTC의 상량권이 있습니다. 태강 관심 있게 보세요. 그 다음은 상강 MNT라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요 상강 MNT는 왜 내가 이야기해 드리느냐? SK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여러분들 예전에 SK건설이 SK에코의 플랜트죠. 상강 MNT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SK그룹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성장성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성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진성TC도 워낙 지금 실적이 뛰어납니다. 건설 중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이 건설 중장비 업체 진성TC도 괜찮고요. 현대 건설 기계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제가 방금 제가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저는 주식시장은 아마 이번에는 한 2,700포인트 가까이는 상승 여러가 남아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월 FMCA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저평가되면서 향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3개월 정도 내다보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뭐 웬만한 종목 진단보다 아주 든든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추천 대파티가 열렸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죠. 자, 우선은 3개월 네. 보시는 거고 기아, 삼성물산, 그렇습니다. DB하이텍,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태광 다 적었어요. 네. 삼광 MNT, 진성TC. 예. 이게 이 종목들이 이제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데 실적이 좋은 맞아요.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압축을 잘해라 네. 라는 말을 꼭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하고 이게 종목 얘기들 전체적인 힌트도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너구리 느낌표 3개 님께서 큐브 느낌표도 엔터. 들어가요? 예, 느낌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까? 13,000원에 15%를 담고 계시는데요. 네. 야, 이 엔터 주들 지금 오늘 뭐 오르긴 했지만 차트 보시면 아십니다.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계속 내려와요. 예. 계속 내려와서 이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한번 고점 한번 올라가나 이러다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확실히 많이 밀렸네요. 연저점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아하. 예. 지금 너구리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도 못하고 답답해요. 이거 팔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김영일 전문가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엔터 쪽에서 이제 큐브 엔터 쪽을 담고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된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 뭐 큐브 엔터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같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제 큐브 엔터뿐만 아니라 뭐 SM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YG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다 같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큐브 엔터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전에 올라왔었던 이 두 번의 구간, 이 구간이 이제 큐브 엔터의 모멘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 구간이 이제 NFT 사업을 이제 새롭게 뛰어든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아이돌 그룹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이제 뭐 B2B,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죠. 이제 노래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차트 이제 계속해서 이 신곡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 지역에서 이제 계속해서 막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빌보드 차트에도 새롭게 또 진입을 하는 등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공연들이 재개가 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제 힘들었었던 이러한 이 공연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의 어떤 이런 실적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 엔데믹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SM이나 혹은 뭐 JYP 혹은 YG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전에 리오프닝에 대한 이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올 모멘텀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은 모멘텀이 이제 NFT죠. 지금 이 일전에 자회사와 함께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NFT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NFT를 결국에는 이 엔터 사업과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정부에서 새롭게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육성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NFT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큐브엔터도 이제 이 NFT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주목도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SM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이 엔터주들이 이제 흐름 자체가 앞에 이제 매물이 상당히 좀 꽉 막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SM도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올라가려면 소화를 해줘야 돼 이러한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YG엔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소화해줘야 돼 이러한 이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JYP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소화를 해줘야 돼 이러한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 말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큐브엔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반영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 주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힘을 모아가다가 다시 한번 어떤 이 엔터 사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NFT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 성장성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가시화가 되고 주목이 되게 되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큐브엔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14,000원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차익 실현까지 나온 만큼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남은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엔터 사업은 충분히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NFT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이 지금 현재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 뿐이지, NFT 쪽도 분명하게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밀어주는 그러한 섹터인 만큼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대략 한 17,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만원 정도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은 이제 대략 한 14,000원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은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을 잘 지켜주는 한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 보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대응을 하시되, 이제 대략 한 17,000원 구간에서는 또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 주기보다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대략 한 이제 17,5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대략 한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14,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10,000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해놓고 바닥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관련된 종목들 리오프닝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톰보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알죠. 예. 김영희 전문가 저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콘서트 기대감도 있고 네.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7,000원, 2차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4,000원 이 부분 지지라인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네.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브 엔터였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네, 소장님,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스맥스고요. 예. 73,300원에 10%입니다. 73,300원에 10%요. 네네, 자, 코스맥스 그러면 이거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자, 이 화장품주들이 사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8만 원대에서 놀았었는데 예. 괜찮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자꾸 더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화장품주들 이만하면 많이 내려간 거 아닌가 싶은데도 더 내려가고 그렇죠. 이러니까 좀 걱정 많이 네네.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예. 궁금해가지고서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잘 연락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맥스 화장품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어떤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금산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코스맥스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계속 밀리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7만 원에,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얼마 주가는 좀 수익, 지금 보니까 21만 원에 아주 73,300원이면 한 2, 3%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 매수한 이유가 한번 제가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화장품주가 앞으로 좀 괜찮다고 그러고 마스크도 벗고 그러니까 좀 활발해질 것이다 했는데 이게 또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매수를 했죠. 그랬더니 더 떨어지길래 이게 추락하는 건지 이거 물적 분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의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듣고 그다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네네. 예, 여러분들 코스맥스를 제가 진단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죠. 요 가격대가 여러분들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 2년 동안에요. 주가가 여러분들 8만 원대 주가가 45만 원 넘어갔으니까 엄청난 화장품 주가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그룹의 회장인 서경배 씨가 이거는 주식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 주식 부호 1위에 등극했던 시점이죠. 2015년도에 서경배 회장만큼 보유 주식의 가치가 제일 많은 사람 없었잖아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 계실 때도 12조가 안 됐잖아요. 이때 당시 서경배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가 12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화장품은 크게 제가 나누면은 중국의 비중이 있고요. 중국이 한 58% 돼요. 화장품의
58%가 전부 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미국이요. 한 8% 가까이 돼요. 그다음은 일본이 있죠. 한 7% 가까이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 홍콩이 있죠. 한 5% 가까이 돼요. 베트남 아시죠? 한 3%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베트남 팔았으면 돈이 안 됩니다. 오직 중국 시장, 이 큰 주식,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을 예전처럼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중국의 화장품 토종 기업들이 있어요. 2014년, 15년, 16년도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의 보따리상에 와서 사가져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토종 기업이 많습니다. 아이메이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하이처라는 기업이 있고, 크라체라는 기업이 있고요. 베이타인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푸울자라는 기업도 있고요. 보라이아라는 기업도 있고요. 중국에 화장품 업체가요 수두룩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화장품 업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한국콜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토리모리, 이차한불, 그죠? 클리오, 여러분들 애경산업, 코스메카코리아, 애블 CNC. 우리나라에 있으면 화장품도요 2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돈이 되겠습니까? 기업을 분석 안 하고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화장품 가지고 돈이 되지 않는다니까 지금은요. 그렇더라면은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최근에 중국이 지금 이 상하이가 지금 봉쇄당했잖아요. 아마 이제 내가 알기로는 상하이가 뭐 5월 중순 정도 되면 일부 개방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물론 화장품 매출은 더 나오겠죠. 그러나 주가가 잘 보시면 화장품 업체 주가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예전처럼 화장품 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코스맥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자체가 제가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볼까요? 제가 종목 하나하나 제가 봐드리는 이유가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공부를 여러분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토리모리 그냥 막 대강대강 공부해서 또 못 봅니다. 이게 나와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온 거 있어요. 클리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코스맥스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73,3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주가는 아마 어느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한 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저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코스맥스라는 기업 자체의 재무 사항을 보면 제가 이게 회계 쪽을 보면 여러분들 이걸 잘 안 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영업이익은 1,200억이 나오면서 왜 당기순 손실은 300억이 나올까? 영업이익은 1,200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은 300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부채가 규모가 크다는 뜻이에요. 영업이익이 1,200억이 정도 나오면은 적어도 당기순이익은 1,000억 정도 나와야죠. 법인세 비용 빼고. 법인세 비용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한 1,200억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3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부채 비율이 높다는 뜻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선정을 조금 좀 실수하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저는 8만 원 정도까지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요. 워낙 이분께서는 싸게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하락기에 되돌림이 보통 우리가 뭐 33%의 되돌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17.2%의 되돌림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뭐 9.5%의 되돌림 이야기도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죠. 되돌림이라고 하는 게 33%의 되돌림, 17.2%의 되돌림, 9.5% 되돌림이 나오니까 그러면 71,900원에 71,900원 곱하기 1.095 계산하면은 대략 한 8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오면 매도하셔가지고 차라리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화장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수입 화장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차라리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안정적이고요. 차라리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 손절가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68,000원대가 한번 이게 저점이 나왔거든요. 이 68,000원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때는 손절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저점이 68,000원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기업 자체가 괜찮으면 이걸 깨고 나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추가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 저점을 깨면 이건 손절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8만 원 정도에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꼭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십시오. 시청자님 네네. 궁금한 점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되셨죠? 예, 속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답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맥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많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요즘 게 시장 안 좋으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사실 예. 이제 같은 시간대에서 계속 진행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렇죠. 생방송이다 보니까 유튜브로도 얼마나 보시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네. 확실히 좀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꽃방호님께서 이분 꽃방호님 거의 올인의 아이콘 같은 분이신데. 그죠. 또 하나로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은 이제 100%입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싹 다 팔아버리고 싹 다 들어가시는. 이번에도 분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죠. 네. 역시 예외 없습니다. 자, 리오프닝을 앞에 두시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FNF 네. 이걸 다 팔아버리고 팔고. 영원무역을 다 사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FNF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제가 봐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때 다 팔라고 얘기는 안 했을 텐데. 기억은 잘 안 나죠? 그쵸, 뭐 예. 봤던 것 같네요, 느낌이. 네, 파라는 것도 다 팔으신 것 같습니다. 네. 45,000원에 100% 써놓기로는 등산 인구 폭발 네.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의 확신 아니신가요, 이거? 여기가 이제 놀스페이스. 그쪽. 그렇죠. 비싼. 그것도 네. 또 브랜드도 갖고 있는 그런 아웃도어 전문점이기 때문에 예. 또 이걸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45,200원. 네. 아마 최근에 사셨겠죠. 예, 그렇죠. 최근에. 100% 네. 대단하신데요. 이분 손실 많이 안 나셨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영어무역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시는데요. 100% 덜어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시죠? 네.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그 꽃방어님 저도 진짜 쉬운 진단 때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화끈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영어무역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타올랐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노스페이스로 이제 가장 유명한데 이제 이 OEM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해외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수주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성 그 레깅스 의류로 좀 유명한 룰루레몬
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룰루레몬이라는 기업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영업 무역도 이제 반사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도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이 의류에 대한 이런 소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도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 무역은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안정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업 무역의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대략 한 4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까지 항상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 이제 영업무역 다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훌륭하게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제 이 OEM 업체들 뭐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뭐 FMF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라서 우리 소비도 이제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뭐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 우류 쪽에 대한 이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으로의 있던 어떤 그 의류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꽃방울님께서 비중을 이제 100% 다 이제 채워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성장성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주가가 이제 뭐 퍼나 혹은 이제 뭐 PBR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PBR은 이제 1배 수준도 되지 않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도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그런 이제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으로의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 대비 대략 한 10% 정도의 그런 이제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박스권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가장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주목도가 가장 컸었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 이상의 상승을 보이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 이상에서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영업무역의 어떤 이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기대감들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구간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을 벗어나지만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1차적으로는 대략 한 47,000원 구간 2차적으로는 5만원 구간까지 이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이상의 상승은 웬만하면은 이제 노리지 마시고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 근처까지 가면은 그 정도에서는 수익을 챙겨주시고 좀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중은 웬만하면 100%까지는 집어넣지 마시고 이제 최소한 그래도 한 3, 4종목 정도의 분할은 웬만하면은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저점에서 잘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잘 접근하신 것 같아서 대략 한 박스권 중단에서 상단까지의 이런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100%는 지금 좀 이제 줄여가시는 귀 게. 닫고 계시죠 이렇게 몰라 이러고 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귀 여시고 예. 1차 47,000원 그리고 2차 5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시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비중은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영업무역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코스모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순간 헷갈렸어요. 저는 코스맥스 다시 온 네,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죠. 코스모스님께서 그렇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21만 원에 비중이 12%. 이거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21년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연말까지 가면 매수가에 올 수 있을까요? 금산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길게도 보시네요. 15만 원 아래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 네. 연말까지 봤을 때 저 21만 원 구간까지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대로 갈 수 있을런지 한번 금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연말까지 보시는 것 같은데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금호 석유 뿐만 아니라 한번 차트를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가 방금 종목 진단 올린 금호 석유고요. 그다음은 대한유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대한유화입니다. 차트가 똑같죠? 하나 더 볼까요? 롯데케미칼. 이게 롯데케미칼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LG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게 LG화학이죠. 그러면 지금 국내 이 화학업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가? 이게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피크 아웃이라는 거죠. 실적이 고점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나프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죠? 비용 부담이 커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런 화학 기업들의 이런 정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사실은 이 금호 석유가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세계 장갑 수요가 엄청났었잖아요. 우리가 MB 라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MB 라덱스 수요가 워낙 컸잖아요. 이 코로나 수혜주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세계 장갑 수요가 크다 보니까 금호 석유의 실적이 워낙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실적을 올해는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하방 경직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제가 금호 석유의 PR이 대략 한 4.5배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 다음은 PBR이 한 0.75배 정도 와 있어요. ROE가 지금 20%가 넘어가잖아요. 한 25% 되잖아요. 배당에 대한 배당 메리트도 있고 지난해 배당 한번 볼까요? 네, 지난해 제 배당이 지난해 10,000원 배당을 줬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14만 8천 원이잖아요. 10%만 하더라도 14,800원이고 거기가 배당이 시가로 따지면 7, 8%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호 석유의 주가는 여기에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는 요 정도는 저는 하방 경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금호 석유의 주가는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는 더 이상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빠지지 않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로 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가가 하방 경직을 따지면 주가가 상승세로 빠르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적 자체가 요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수반되지 못하면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호석유의 요 가치는요 저는 충분히 저는 저점에 왔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요 가치는요 지금 완전히 이건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옳다고 보는데, 가지고 가시는데 금호석유가 움직이기 이전에 같은 동종 업종을 잘 보세요. 대한유화라는 종목의 움직임도 같이 놓고 보시라고요. 금호석유 혼자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유화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롯데케미칼의 움직임도 보셔야 돼요. 롯데케미칼 움직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좀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놓고 보시고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 그러나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어디 정도까지도 한번 저는 예상을 해보냐면은, 가져간다면 주가가 적어도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20만 원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하급종들은요 피크람 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피크람 치면 보세요. 한번 급락하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행보하잖아요. 요 기간이 장장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18만 원 정도까지는 오면은 여기에서는 한번 팔아주고 난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옳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 살펴드렸습니다. 21만 원까지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18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금호석유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도 아는 그 깍티슈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디죠? 유튜브에서 모나리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상한가를 보고 네. 고점에서 사서 물렸어요. 김영철님. 네. 진짜. 4,500원에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비중은 15%. 왜 따라가셨을까요? 예.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4,880원. 그게 목요일 날이었죠? 예. 이때 한번 장중 고점이 4,880원이었습니다. 시원하게 갔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한번 물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왜 그랬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예. 또 김영일 전문가를 좀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모나리자 이분이 이걸 왜 들어가셨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테마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나리자가 예전에 움직였었던 이제 이슈가 가장 뭐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쪽이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실내 마스크 쓰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 지금 모나리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모건 스탠리,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이 사모펀드 알고 계시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 MSS 홀딩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모나리자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모나리자 보유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모나리자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슈의 연속성을 조금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띌 것이냐, 혹은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그치고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모나리자의 매각설은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이제 예전에 엄청나게 급등락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죠. 이제 지금 2020년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이때 이제 그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냐면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때는 2020년이고 요때 2017년에도 이때 마찬가지로 모나리자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어요. 이제 모건 스탠리가 결국에는 사모펀드고 이제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다가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띠는데 모나리자가 이제 2017년에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때는 실패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 확인이 되죠. 결국에 이제 이번에 이러한 이 매각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어떤 이 구체적인 기업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인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준 게 뭐 이제 KG ETS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KG 그룹주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우선 인수자로 이제 협상이 되면서 이제 KG 그룹주들이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매각설이거든요. 매각이 어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뭐 이제 쌍용차 그룹처럼 뭐 쌍방울이라든지 뭐 파빌리온 뭐 BLENT 그다음에 뭐 KG그룹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매각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그냥 모건 스탠리가 슬슬 모나리자 팔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야기만 나온 정도거든요. 요거는 그냥 단발성인 이슈로 봐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나리자를 봤을 때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모아뒀었던 이제 물량이 있었는데 그러한 물량들이 최근에 이제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예,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밑꼬리를 그리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저점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모나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 비중이 이제 15%고 이제 이게 매수가가 4,500원이신데 제가 지금 시간대를 보니까 대략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한 4,140원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월요일 날 흐름이 조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의 흐름이 이제 오늘의 이런 저가를 다시 한번 뚫게 되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3,000원 중후반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월요일 날의 흐름을 꼭 중요하게 보시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펄프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있었죠. 최근에 이제 펄프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곽티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당장의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이 매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각은 언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대략 한 4,200원대, 4,300원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좀 매도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청자분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시청자들한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이제 테마주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요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서 단발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슈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이 이제 잘 살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이제 이런 테마주도로 접근할 때는 단발성인 이슈인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인지를 꼭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모나리자 김영철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면서 손실 적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할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슬슬 마칠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그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공연 티켓 좀
드린다고 말씀을 5분. 드렸잖아요. 예. 5분 선정되신 분 당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화번호 뒷자리 8714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8550님 축하드려요. 1200님 축하드립니다. 계속 바뀌네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카키님, 카키님. 그리고 코스모스님까지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공연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첨자까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온라인 강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전문가님? 네, 제가 그 공개 방송 잘 하지 않는 전문가로 유명하죠. 저는 공개 방송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15일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사상 최대 실적주와 하반기 유망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요. 2시간 동안 제가 멋지게 한번 그 공개 방송 해 줄 테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8시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강연에 함께해 주시면서 정말 멋진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여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거의 3% 가깝게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계속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토마토 TV와 함께 무게 중심 잡으시면서 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